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PPT에 띄울 이름인데요. 이 이름 아십니까? 마남용, 유택수, 이재우, 최효일, 엄순봉, 김창근.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분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제 억압에 맞선 독립운동가 분들이십니다. 애국장, 독립장 등 건국 훈장에 추서된 독립운동가고요. 모두 같은 일제 법정에서 사형 선고받아 순국한 분들이십니다. 이분들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진 일제 법정 어디 있는지 혹시 짐작이 되십니까? 법정. 네. 바로 일제 강점기 당시에 경성지방법원 그리고 경성복심법원 2심이겠죠. 조선총독부 고등법원이 함께 소지했던 서소문동의 경성재판소입니다. 광복 이후에 대법원 청사로 쓰였고요. 대법원이 서초동으로 이전한 95년 이후에는 서울시가 인수해서 시청 별관으로도 썼었습니다. 2002년부터는 지금 시립미술관 본관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네. 이 건물은 1928년 완공돼서 그 이래로 바로 앞서 말씀드린 선녀들께서 사형 선고 확정 받으셨던 그 아픔의 역사가 있습니다. 3.1운동 이후에 유관순 열사를 포함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징역이나 사형형 선고받고 결국 형무소나 사형장으로 끌려가셨거든요. 정말 아픔의 공간, 기억해야 될 공간입니다. 시장님도 공감하시겠죠? 예. 예. 근데 그곳에 앞에 있는 안내판을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앞은 경성재판소 건물이다. 대법원으로 쓰였다. 이후엔 미술관으로 쓰이고 있다. 건물은 고딕폼이다. 아치를 사용해 장중하다. 콘크리트와 벽돌 구조다.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물 보존 방식인 정면 보존 방식 사례이다. 어디에도 독립을 외친 우리 선열들의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잔혹한 탄압의 현장이라는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존의 가치가 비단 이런 건물의 양식으로만 이렇게 드러내야 하는지 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건축 양식에 대한 드높은 평가야 변론으로 하더라도 역사적 가치를 그것만으로 보고 있다는 건 문제인 것 같은데요. 혹시 문화적 재청의 문제인가 싶어서 봤더니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 포털에 등재된 해설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한국 침탈의 뼈아픈 역사에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나오는 사이토 마코토 글씨로 나오는 머릿돌 같은 경우는요. 그 사이토 마코토는 3.1운동 직후에 부임했던 사실상 강우규 열사의 폭탄에 죽을 위기를 넘겼었고요. 강우규 열사는 아이러니하게도 경성복심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아 순국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사성을 좀 드러내는 방식의 해설이 절실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찬가지로 번역 역시도 외국인들에게 전달되는 번역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두 곳이 아니더라고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서울시 의회로 쓰고 있는 국회의사당 건물인 부민관 입구 옆에 설치된 안내판입니다. 경성부청 서쪽 건너편에 있는 경성부민을 위해 세운 지하 1층, 지상 3층의 철근 콘크리트 건축물이다. 균형감 있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던 당시의 건축 사조가 잘 반영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민관은요, 당시 친일 어용극이라든지 관제 행사에 동원되기도 했고요. 태평양 전쟁 동원과 선전의 무대로 악용되기도 했던 곳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점은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지만 경성부, 과거의 서울의 명칭인 양, 그리고 또 서울 시민의 과거 지위가 경성부민, 이들을 위해 건립되었다라고 표시된 부분은 제가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어떻게 대한민국의 서울 시민이 경성부민으로 이렇게 대치될 수 있겠습니까? 문화재청 해설 봤더니 짧게지만 일본을 침탈했던 뼈아픈 역사라고 쓰여 있긴 했습니다. 다음은 하나 더 보겠습니다. 구 서울시 청사입니다. 현 서울도서관인 경성부 청사입니다. 역사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이 해설물에도 결국은 당시의 건축 기술을 가늠할 수 있으며 서울 태평로 일대의 역사적 도시의 경관을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다라고 해서 건축물로서의 가치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선과 대한 제국의 수도였던 한성부가
경기도에 편입돼서 경성부라는 하나의 도청 소재지로 격화되는 순간인데요. 그래서 경성시민, 경성부민, 경성부라는 얘기가 더 아프게 다가오는 겁니다. 이 장황한 건축 양식에 대한 설명 제가 부인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마찬가지로 역사성이 없는 해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문화재청 해설은 짧게나마 또 살고 맞고 또 총동 부임과 동시에 문화 통치로서 전환되고 하는 여러 가지 역사성이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와 같이 건축물의 어떤 역사적 가치만 드러내다 보니까 흡사 진짜 우리 역사인식의 틀을 비뚤었던 일제 식민지 근대화론의 이해가 이 해설 안에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것이 어떤 것으로 인식이 될까? 단순한 이 건물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우리 일제 치하에서 정말 순국했던 그분들의 가치를 기려도 모자랄 판에 단순히 발전사로 인식되는 저는 그것들이 너무 염려가 됐습니다. 시립미술관 시의회 서울도서관 홈페이지 안내와 외국어 안내도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공식 관광정보 사이트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 소유는 아니어서 이 자리에 제가 언급하진 않겠지만 서울역, 한국은행, 한국전력 사옥 등 동일한 문제점을 갖고 있더라고요. 지난 3월 1일 3.1운동 100주년 맞이해서 서울광장을 독립광장으로 선언하시고 태평유 일대를 지나온 만세행렬 맞이했는데요. 그분들이 바로 이런 표지판을 거쳐오신 겁니다. 문제점 인식하시겠죠. 점검하시고